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관계법을 연구하는 김태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전협정,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 통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전협정에 대한 법적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향후의 한반도 정세와 통일 대북 정책에 갖는 함의를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포성을 먹게 한 건 바로 정전협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전은 교전자들 간에 합의된 적대 행위의 일시적인 중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전쟁을 정지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는 지닌 종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전과 또 휴전의 의미를 살짝 더 구분을 해보면 정전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휴전은 전쟁 행위는 멈추되 전쟁 자체는 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법상으로 볼 때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이 중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협정 자체를 보면 정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현재 상태를 말할 때는 또 휴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자 좀 체결한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25 전쟁 교전자인 이제 유엔군이랑 공산군 사이에 교전국 정부들이 종전을 좀 합의하기에 앞서서 일단 군대들끼리 전쟁을 잠시 좀 멈추자라고 하면서 이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54년에 제네바에서 그 교전국 정부들이 모여서 6.25 한국전쟁의 종전 논의가 결렬된 거죠. 현실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끝났지만 이렇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휴전, 즉 정전일 뿐이고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말하는 종전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정전협정문을 보시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는 그 정전이 유지되는 상태, 즉 하나의 체제, 레짐이라는 것, 그 정전 체제가 좀 지속돼서 온 거죠. 정전 체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전쟁도 아니고 또 평화도 아닌 그런 말 그대로 이상한 상황인데 원칙적으로는 남과 북은 지금도 선전포고 없이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한은 정말 지금 잠시 전쟁을 멈췄을 뿐이기 때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착잡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 4월 기준으로 어느덧 이렇게 1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뭔가 저 멀리 그냥 동유럽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요즘처럼 세계가 하나로 묶여 돌아가는 날에는 그저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만 좀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그 사상자가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최근에는 또 동부 지역에서 장기 교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제3의 시나리오, 바로 한국식 동결전쟁 모델 같은 휴전 협상 얘기를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외교 전문지인데 이 포린 폴리시에서는 지난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돌아온 6.25 전쟁이라는 그런 제아의 칼럼을 기고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6.25 전쟁이 뭐 그 기원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측면도 많지만 그 두 전쟁이 뭔가 좀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그런 예고편이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좀 크다고 본 겁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의 6.25 전쟁은 세계 정치를 말 그대로 미국과 소련의 분열로 이끄는 일종의 좀 분수령하고도 좀 같았다라고 보는데 냉전이 가속화됐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그런 또 다른 지정학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식 동결전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시선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국식 휴전 협상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한국의 이런 38도선 이런 것과 같은 군사 분계선을 그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렇게 좀 분할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느 한쪽도 완벽한 승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어느 한쪽도 또 역설적으로 완벽한 패배 또한 맛보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 시나리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연 적용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 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무엇보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상호 신뢰관계 역시도 전혀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좀 회의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좀 지금 같은 교착 상태에서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한국 전쟁 못지않은 굉장히 수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를 것이란 아주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엔 헌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은 근거가 없는 국제법 위반,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은 국가의 전쟁 개시 요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오로지 자위권, 셀프 디펜스 목적 이외에는 전쟁 자체에 대해서 적법한 수단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이었죠. 이 전쟁을 개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적대적인 행위를 했고, 우크라이나 내의 도네츠크와 또 루안스크 공화국에 대해서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크게 했는데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했어요. 비상사태의 총회가 개시가 됐고요. 또 여기에서 141개국 중에 한 3분의 2 정도 그런 찬성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로 이 러시아 비난 결의문이 통과가 됐어요. 이 결의는 물론 강제력은 비록 없지만 이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행위가 국제사회의 견해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국제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광범위한 군사 공격을 전혀 이제 좀 예방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어렵다,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 국제법 체제의 한계를 굉장히 적나라하고 좀 여실하게 좀 보여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기구나 또 국제규범 등 국제법이라는 하나의 체제가 하나의 일종의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에 ICJ의 잠정 조치 명령을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아도 러시아 침공의 위법성을 좀 이렇게 확인한 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기관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국제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가 한반도에서의 적극적인 평화와 안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이번 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서방 진영의 40개국을 보고 있으면 1950년 우리의 그 6.25 전쟁을 연상하게 되는데, 당시 그때 참전했던 파병국들 상당수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고요. 또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그 회원국들이 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대만이나 또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설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반대 진영으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전쟁 당시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이건 당연히 중국을 좀 크게 고무시키게 될 거고, 또 이는 자연스럽게 대만 침공의 현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또 침묵을 지키지 않게 하는 무서운 시나리오로 계속 이어지겠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이렇게 방관할 수만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됐었던 그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늘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 만에 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즉 푸틴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그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어요. 크림반도나 돈바스 상실 등 그런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푸틴 대통령이 말 그대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엄청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도는 실제적인 그런 핵 사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날이 북한의 도발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핵 개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향후 그런 통일 정책, 대북 정책은 다음 사항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싶습니다. 우선 한반도 위기 방지를 위해서 억지력 강화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보충 장치, 일종의 가드레일을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서 대북 억지력이 우리가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천명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는 다행스럽게도 지소미아 등 대북 정보 공유 시스템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좀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를 한 차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런 새로운 자유민주 통일 기반 이런 조성을 위해서 그런 미래적인 구상을 마련하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에 기반해서 통일 담론도 좀 회복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한 한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제 좀 형성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하에 분명한 입장과 또 인식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간의 그런 세력권 분할의 일종의 피해자로서 그 결과로서 오늘날에도 지금 좀 이렇게 분단의 아픔 이런 걸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뭔가 그릇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좀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이었는데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게 이제 핵무력 정책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채택한 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러시아의 2020년 6월에 국가 핵전략 기본 원칙 이걸 답습한 핵 독트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그 누구보다 푸틴의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김정은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한반도에서도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또 문화를 부인하면서 자행한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영토주의에 입각한 그런 한반도 연고 주장, 중화주의 욕망들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는 번영을 이뤘고 북한은 반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를 느끼면서 지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핵 도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구나 이런 거를 상기시켜주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향후 자유롭고 또 독립적인 그런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접근 그리고 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기폭제로 마련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북한 문제랑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사이의 문제가 아주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총선을 그치는 정전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미래의 성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독배가 될지
그도 아니면 정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싸우는 게 답이 될지 사실 너무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답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와 또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뤄왔잖아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 삼아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형성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